네, 14쪽 보세요. 네, 2편 물권에서 거기 8가지 물권 분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권은 항상 본권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네,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으면 본권의 대표가 뭐죠? 비교되는 게 이제 제한물권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때 뭐냐면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이요? 현재 경작하고 있으면 뭐는 있어도 본권 소속 아닌 무슨 권은 있어도 네,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은 없죠. 그래서 이 본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유할 권리는 본권일까요? 점유권일까요? 네. 네, 거기 213조 있습니까? 우측에. 213조 소유물 반환 풀이하면 점유 내놔. 반환이 뭐라고요? 소유자는 그 수익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점유 내놔할 수 있죠. 이 점유한 자 속에는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자 포함돼도 점유 보조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보세요. 점유할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본권입니다. 점유할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 점유할 권리 본권은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고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 아니에요. 뭐라고요? 본권.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 없는 점유자한테 던진다는 얘기죠. 자, 유치권은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죠. 동시에 항변권은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죠. 네? 전세권은 2편 물권 점유할 권리죠. 임차권은 3편 채권 점유할 권리죠.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는 꼭 물권에 있는 게 아니다. 모두 있다는 거예요. 채권도 있다. 그런 자들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본권 뜻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다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이제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권에서 물권이 침해가 됐을 때 맨 꼭대 제목이 물권이죠. 맨 제목 아니에요. 물권. 침해됐을 때 내놔, 치워, 하지마. 이를 권리를 세트 명칭보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3편 채권 침해했을 때 쓰는 용어는 뭐예요? 3편 채권을 누군가가 침해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채무자가 침해하겠지. 안 준다는 얘기죠. 그때 쓰는 용어가 채무불이행. 2편 물권 공격해 들어오면 들어가는 것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3편 채권은 채무불이행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했잖아요. 이행지체하고 뭐하고 이행불로. 물청 세계 기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소유자는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뭐도 있는 거예요? 네. 지상권자 점유해야 안 해요? 지역권자, 전세권자, 해죠. 유치권자, 이건 생명이야. 저당권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권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권 가지고 점유 내놔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박스 보면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 보호, 청구권이 X 두 개 돼 있잖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본권 가지고 점유 내나 반환 요구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저당권은 X 본권 가지고 못 던지잖아요. 유치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데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 제거 이 방은 없어요. 여기 뭐가 생명이에요? 유치권 나올 때마다 공식이 뭐예요? A. 물건을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돼서 채권이 있어서 본권, 유치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가 돌다가 본권이 붙어 들어가는 거니까 점유의 생명이니까 점유가 날아가면 본권, 유치권도 날아가고 점유가 다시 살아나면 유치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가지고 뭐만 살려내면 유치권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치권 물청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지상권, 전세권은 완전히 소유자랑 같이 노는 거죠. 뭐 하니까 여기? 네, 그 물청 세 개를 분명히 뭐 할 것 잘 정리하시라는 얘기. 그래서 왼쪽은 소유권 물청, 오른쪽은 204, 205, 206조 있죠. 그래서 그 204조 철저히 분석해 놓으셔야 돼요. 204조 1항 침탈이다 아니다 키워드고 2항은 침탈자 특별 승계인 선의일 때는 공격 못하고 악의일 때만 공격하는 것. 3항은 침탈당해서 몇 년? 1년. 근데 왼쪽에 213조는 그런 제한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204조하고 213조 할 때 뭐 기억나요? 이 두 가지 놓고 할 때.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 204조와 본권에 기인한 소 213조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 친자한테는 오른쪽에 204조는 못 던져요. 침탈이 아니니까. 그러나 213조를 통해서는 반환받을 수 있죠. 습득자도 빼앗아간 건 아니죠. 204조는 못 던지죠. 그러나 213조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죠. 훔친 도둑놈한테는 둘 다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30번 가겠습니다. 본권에 기해서 물청을 가지는 자. 정답은 1번. 그러면 유치권자는 본권에 기인한 물청이 있어 없어요? 본권, 유치권 가지고 물청은 없잖아요. 세 번째, 계약 명의 신탁자로서요. 계약 명의 신탁자는 누가 매수인 돼서 노는 거예요? 응? 신탁자가 매수인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매수인 되는 거예요? 응? 수탁자한테 돈 주고 뭐라고 그랬죠? 귓속말로 계약하고 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수탁자에서 계약하는 거죠? 매도인이 선의일 때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뭐라고요? 명의신탁은 무효야, 무효? 얘가 선악 관계없이 명의신탁은 무효야. 다만 이제 물건 변동. 네? 선일 때는 뭐죠? 유효. 악일 때는 무효. 그럼 보통은 선이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본권 대표 소유자지.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권 물청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계약명이 수탁자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명의신탁 종류 세 가지 그거 어떡하라고 했어 내가. 근데 주문까지 걸었어요. 뭐라고? 그게 해결되면 합격한다고. 또 나중에 따지겠다. 나 다 했는데 왜 또 안 했는데 또 따지겠다. 가서 거기 그 종류를 다 나눈 거니까 그 어느 것이 나와도 맞힐 수 있으면 그 생각이 깊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것도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죠. 또
점유 취득시효 완성된 자는 뭘 하지 않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1번 무슨 권자? 저당권자는 본권 대표 물청은 있어. 그러나 다는 있지 않죠. 자, 31번 가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물 점유를 빼앗겼다. 을은 빼앗은 갑의 소유물을 병에게 뭐 했고? 임치는 간접 점유가 나오는 거죠. 그럼 병은 직접 점유자가 되고요. 을은 간접 점유자죠. 또 임치시키는 중에 또 병은 또 점유 보조자 정한테 보관시키고 있다. 그럼 1. 갑은 간접 점유자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은 점유 내놔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직접 점유자 병한테 반환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겠네.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환은 점유를 내놓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권자고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저당권 가지고 점유 내놔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답 몇 번? 3번. 자,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187조. 자, 왼쪽은 자동취득, 등기취득. 180조. 법률 규정은 자동취득, 등기취득. 네? 187조. 자동취득이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문제 낼 거 절대 틀릴 것도 없어요. 자꾸 풀면 아니까. 32번 등기가 있어야 취득하는 경우. 정답은 4번. 무슨 합의요? 자, 공유. 합의해서 협의해서 분할했죠.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취득은 아니고 등기취득. 자, 법원에 갑니다. 법원 가서 두 가지가 있어요. 조정 단계에서 협의 분할이 됐어요. 자동취득일까 등기취득일까? 등기취득이야. 조정도. 근데 이제 판결만은 뭐다? 그건 형성 판결. 자동취득. 32번은 4번. 네. 33번 정답은 1번. 점유 취득 시효 20년 돼봐야 25년 점유해봐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럼 본권 대표 무슨 권 없다? 소유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법률행위, 법률규정 마칠 수 있는 파트고요. 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그 위에 항상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허가, 지역인 것하고 뭐예요? 아닌 것 나와야 되겠죠. 허가적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중간 생략 등기 왼쪽은 전원 합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전원 합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갑, 을. 여기서 둘이 뭐 했다? yes. 을, 병, yes. 근데 이게 전원 합의가 아니죠. 얘 만나서 또 이것도 이렇게 됐을 때 전원 합의야.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병이 어떻게 한다? 갑한테 뭐예요? 직접 등기 요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 뭐가 없으면 전원 합의가 없으면 뭐하다? 대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대위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가서 일로 갔다가 일로 오는 게 대위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은 못 걷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세금 한번 걷고 다시 넘어갈 때 세금 걷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원 합의가 있으면 뭐고요? 직접. 전원 합의가 없으면 대위. 34번 가겠습니다. 갑은 토지를 을한테 매도 인도했다. 을은 다시 병한테 이를 전매하고 인도했다. 옳은 것. 1. 을은 점유를 상실했다. 틀렸죠? 점유 상실이 아니고 뭐요? 점유 승계로 보죠. 을이 병한테
점매고 인도하더라도 이건 점유 상실이 아니에요. 점유 물어본다. 승계. 따라서 을의 등청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1번 지문은 걸린다. 틀렸고 두 번째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쑥 가버렸습니다. 저는 합의가 없는 효력이 없습니까? 뭐 어차피 갈고 갑이 임의적으로 등기 넘겨줬죠. 실체 관계 부합한다. 세 번째, 을이 병에게 전매했고 갑을 병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한다. 자, 전원 합의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전원 합의하면 당사자가 갑 을에서 갑 병으로 바뀐다면 틀려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그냥 등기 이렇게 가는 거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당사자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여전히 누구니까? 을이죠. 그러니까 을의 등청은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그리고 제가 맨날 뭐라 했습니까? 등청 나오면 살리고 살린다. 네 번째 질문,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뭐가 됐다? 등기 이전에 관해서 저는 뭐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는 등청을 뭐 할 수 있다는 것. 34번은 정답이 4번. 35번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했어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죠. 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이지만 허가 지역의 중생 등기는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뭐다? 무효.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무효 주장하는 거 가능합니까? 강행법규 위반했어요.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무효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수하여 광명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욕을 먹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죠.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원래대로 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세계에서는 박수 받죠.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욕먹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무효 주장하는 것도 신의치게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다음 밑에 3번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자, 첫 번째 줄만 색깔 집어넣어 볼까요? 증여, 임의도,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그것만 색깔 해놨어요. 증여, 임의도, 매매를 등기 원인 등기했죠?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기억 안 나요?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 제3자까지.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했죠? 이 증여는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유효. 매매는 가장행위니까 무효. 이때 키워드, 이 등기는 유효 등기일까, 무효 등기일까? 이게 왜 유효, 무효를 따질까? 그게 유효 등기이어야지 그 뒤에 제3자가 악의를 할지라도 방패에서 유효가 된다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등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앞에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악의를 할지라도 취득해야 못해요. 그게 뭐죠? 방패. 방패까지 가야 돼요. 35번. 네, 정답은 1번. 갑이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면할 목적으로 등기 원인을 뭐하고 있어요? 매매로 기재했죠? 그 등기는 뭐예요? 유효. 자, 35번에 4번은 뭐죠? 제목이 뭐예요? 네? 오 표시 뭐예요? 무효. 그러니까 Y토지 등기는 당연히 무효 등기죠. 불성립했는데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는 유효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 가겠습니다. 등기 청구권.
자, 옆에다가 비교될 용어가 뭘까요? 네? 등기 신청권이죠. 자, 화살표 위에다가 신축 쓰세요. 신축. 화살표 밑에다가 매매 쓰세요. 자, 신축했습니다. 등기 청구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있겠네. 그죠? 매매를 했습니다. 등기 청구권 문제 당연히 있겠죠. 또 뭐도 있을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일까? 공법상 권리일까? 네? 뭐라고 그러는 거지? 네?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고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죠. 아, 법원 가서 등자는 건 공법상 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기 신청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총칙에서 갑이 을한테 가서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뭐라고요? 근데 을이 병한테 가서 대물 변제하고 왔어. 무슨 변제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 신청했는데 을이 병한테 가서 대물 변제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란 말이에요. 무슨 행위? 근데 대물 변제는 사법행위죠. 그럼 병 입장에서는 사법행위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갑, 을의 공법행위를 할 때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겠죠. 이게 권한 넘은 표현들에서 그 권한이 등기 신청이야. 공법행위예요. 근데 넘은 게 뭐죠? 사법행위야.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법행위 보고 거래한 거지 그거 보고 거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겠죠. 따라서 그 권한은 공법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등기 신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은 무슨 권리가 아니고 사법상 권리가 아니고 뭐다? 공법상 권리. 그게 구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등청 나오면. 그러니까 신축은 무슨 문제는 없고 등청 문제 없고 등기 신청권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36번, 그러니까 왼쪽, 왼쪽은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오른쪽은 그 채권은 뭐의 대상이 되지만,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등청과 또 비교되는 게 뭘까?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등기청권하고 비교되는 용어가 또 뭐가 있냐면 예약 완결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건이요? 자, 일방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소멸시효일까요? 제척기간일까? 제척기간. 매매계의 등청은 채권이죠. 소멸시효죠. 그러니까 일방 예약의 예약 완결권하고 매매 계약의 등기청권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등청은 채권이죠. 채권은 뭐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 완결권은 형성, 제척기간이죠. 둘 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어요.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등청은 생사, 뭐요? 살아있죠. 그럼 완결권은 생사, 왜요? 도끼쳐. 도끼에 맞아 죽는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세요. 매매 계약의 등기 청구권하고 밑에 여백 넓죠? 제목만 쓰세요. 매매 계약 밑에다가 등청, 오른쪽에다가는 일방 예약, 네,
예약 완결권. 자, 왼쪽에 등청은 뭐예요? 밑에다가 채권. 채권은 뭐의 대상이에요? 소멸시효. 거기까지 쓰시고, 오른쪽은 형성권이죠. 뭐의 대상이에요? 제척기간. 자, 형성권에 또 얘가 뭐가 있을까요? 4번 전제로 들어가는 해제권. 3번 전제로 들어가는 취소권. 아니에요? 취소권 뭐였어요? 법률행위 10년. 추인 기준 3년 있잖아요. 소멸시의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하고 예약 완결권을 비교하면서 옆에다 취소권 붙이고 해제권까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고 소멸시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36번은 맨 밑에 5번 정답. 3의 경우에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을이 병한 때 부동산을 뭐하고?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줬습니다. 을은 점유 상실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제척기간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죠. 또 팔아서 점유를 넘겨줘도 점유 상실이 아니에요. 점유 뭐다? 승계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어쨌든 등청은 죽이지 말라고요. 등청은 웬만하면 뭐하라? 살리고 살린다. 네, 우측 가등기. 자, 가등기는 왜 하는 거야? 그 아래 거 안 물어봐요. 위에 거 물어본다고.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중매매 원천봉쇄.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종류 두 가지예요. 자, 일반 가등기는 자, 본등기 저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등기 원인은 추정도 되지 않습니다. 자, 우측에 본등기 후 효력이 있죠? 질문 길죠? 가등기 행해진 후 본등기 행해지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 그러니까 가등기 적으면 순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뭐야?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지요. 근데 두 번째쯤 단 물권 변동 효과는 가등기한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 언제부터? 그러니까 뭐는 올라가지만 물권 변동은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 오른쪽 두 번째 걸 박스하세요. 전체를 박스하세요. 오른쪽에다가 자, 최대치로 압축해서 광고 카피라이트 만들어 봐요. 그 긴 문장을 광고로 한번 해보라고. 광고 카피라이터로. 쓰라니까. 알아서 쓰라니까. 그 긴 문장을 막 써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광고하는데 이 자동차 어쩌고저쩌고 수시만 할 거야. 딱 한마디로 칵 들어갈 거 있잖아요. 뭐? 뭐라고 적긴 적는데 알 수가 없네. 네, 순위 만 소급. 뭐만 소급한다고요? 순위만 소급. 다른 거 소급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7번 정답은 3번.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요, 그동안 병 사용 시에서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없죠? 자, 볼게요. 여기 자, 갑이 무슨 권 갖고 있어요? 소유권 갖고 있어요. 자, 갑이
자, F한테 임대차 했어요. 네, 보증금은 한 푼도 없고요. 월 차임 500씩 받아요. 자, 이 상태에서 가다가 B점 때, 네, 을을 위해서 가등기 해줬어요. 누굴 위해서요? 자, 가등기 순위가 몇 번이에요? 2번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C점 때 갑이 부동산을 갖다가 팔았어요. 누구한테? 네? 병한테 소유권 넘겼어요. 병한테.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D점 때 가서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뭐 했을까? 본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등기 순위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차임이 있을까 없을까? 네. 여기까지는 차임이 2천만 원이 있었고요. 누가 받았을까? 갑. 여기서 넘기기 전까지 3천만 원이 있었어요. 갑이 갖고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 병은 또 차임을 갖다가 자, 2천을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병, 소유자로서. 자, 본등기 하게 되면 뭐는 올라가요? 이렇게. 순위는 2번이 되는 건 맞아요. 아시습니까? 근데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냐 이 얘기예요.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뭐예요? 아니라고요. 아시습니까? 언제부터? 그때부터 차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차임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차임이 전부 다 내려와야 되죠. 다 뱉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물권 변동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차임 내려와야 되고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변동은 언제부터니까 이 차임은 그대로 놓을 거고 이 차임은 그대로 놓을 거다. 병. 근데 아까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병 사용 시에 한해서 을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 거예요? 네? 누구 거다? 병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등기도 가서 꼭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있죠? 네, 그러니까 정답을 아마 드릴 거예요. 네,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